안녕하세요, 정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40대 이상에서 50대 사이에 이제 환자분인데 재밌는 케이스예요. 일단 덧니가 되게 심한데 외소치, 앞니 말고 그 옆에 있는 치아들이 작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드에 있는 치아가 유전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형태나 결손, 그러니까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작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영어로 아예 명칭도 있어요. peg lateralis라고, peg라는 게 작다는 뜻이고 lateral이 옆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소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정면에서 받은 사진인데 여기 치아가 되게 작아요. 대략적으로만 재봐도 42라고 치면 비율로 봤을 때 반도 안 돼요. 원래는 10대 7 혹은 8이 제일 이상적이고 대문니가 10이라 그러면 적어도 8 정도는 돼야지 이제 조화롭다고 하는데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얘는 알겠는데 얘는 뭐예요? 외소치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반적으로 되게 앞구멍이 좁으신 분이셔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위의 치아를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 이 두 치아가 유독 작아요. 요만큼이 있는데 반도 안 돼요. 아래도 뭐 덧니가 있는 거는 아래가 많이 돌아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90도 돌아가 있거든요. 이런 게 덧니가 심해 보이고 사실 저같이 교정한 사람한테는 이 앞니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진짜 어려워요. 안으로 들어가 버린 외소치 하나를 꺼내는 게 1차 목표고 아래를 덧니를 이제 해결하는 게 목표였어요. 얼굴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밟지는 안 하고 싶어서 인비잘라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제 비발치로 확장해서 공간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치간 삭제를 또 했어요. 치간 삭제는 왜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1년 남짓 끼니까 배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됐어요. 아래도 이제 많이 겹쳐있는 만큼 잇몸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1년도 안 된 시간에 이 정도 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위에서 봤을 때도 이 안에 있던 외소치가 뽕 하고 나왔어요. 앞으로 뒤에쯤 있던 녀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세트를 이제 제가 또 만들어 드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5월 달인데 한 세트를 더해서 디테일링을 한번 했어요. 그게 이제 9월인데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근데 돌아간 이 녀석이 계속 말썽이에요. 이 녀석을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또 한 번 9월에서 2월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씩 도와줘요. 이렇게 했는 게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돌리는 거 완성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한 세트 정도 더 해서 아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위에를 이제 한번 볼게요. 비포 애프터로 보면 이게 시작이고 끝났을 때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앞니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있는 그대로 외소치를 썼어요. 이분은. 제가 이분한테도 선택권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앞니를 내는 거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 근데 이 앞니를 옆에 치아와 이상적인 모양으로 흔히 말하는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환자분들 중에 네, 하고 싶어요. 바로 결정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경우인데 잘 모르겠어요. 앞니 외소치 있는 분들이 덧니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삐뚤빼뚤하고 이제 교정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펴고 같이 봐요. 인비절라인은 일단 펴는데 기본적으로 비반 치료한다고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다 피고 나서 라미네이트를 안 한 상태를 먼저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 환자분한테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로 가는 거고 했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면 이제 어색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외소치가 작으니까 라미네이트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2개면 이 옆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해서 동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2개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분도 똑같은 외소치예요. 여기 2개. 굉장히 저는 이 작은 게 평생의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니도 공간도 있는 분인데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보초과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요. 좌우에 공간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앞뒤로도 최대한 무삭제로 할 수 있게끔 설정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교정으로. 시작이 이랬는데 교정도 금방 끝났어요. 이거는 덧니가 심하지 않아서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모습을 보시면 짠! 거의 요새는 색깔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에서 한 번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라미네이트 붙이면은 거의 삭제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외소치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확신이 없다면 먼저 배열을 하고 붙이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물론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예뻐 보이긴 하죠. 비율이 딱 맞으니까. 근데 또 라미네이트의 어떤 한계나 장점은 어쨌든 보철물이잖아요. 관리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내가 막 예뻐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신경 안 쓰여요. 그러면은 앞니를 그냥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초반부터 결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외소치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라미네이트는 아니에요. 치과들에서 교정과 없는 치과들은 그냥 싹 다 라미네이트 해버리면 치아 삭제량도 많아지고 나중에 가면 정말 후회하니까 일단 교정이 선행된 후에 고철을 하는 게 맞아요. 협진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덧니도 심했지만 내 치아가 좀 작다, 사이드 치아가 작다, 이런 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나이도 40대, 50대 가까이 되신 분인데도 치아 뿌리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케이스의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